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입니다. 오늘이 3월 20일이 되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듯이 이렇게 해당된 곳에 제 이농장 1계곡으로 왔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낙엽 치우는 작업을 조금밖에 못했고, 오늘 오전에 와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들었습니다. 이제 확연하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경칩이 지났는데 저희 산 밑으로 이렇게 이래 조그마한 연못에는 지금 개구리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개구리들이 많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남부지방 중부 이남에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저희 삼시를 조금씩 가져가신 분들은 다 심었고, 작년 가래도 심었고, 지금 뭐 일부 지리산 쪽 산청, 하만, 합천에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 뭐 파종을 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회원들 중에 포천, 양주, 양구, 이 고성 쪽에 계시는 우리 회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씨를 또 가져가셨고, 또 아직까지 눈이 녹지 않아서 이번 주말에나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이 정말 이 시가 얼마만큼 이 종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산삼을 키우고 이 번식을 하는 우리 농가들은 정말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첫째 종자와 부엽토, 또 부엽토가 좋은 흙, 토양, 그 다음에 방향과 환경인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매번 방송에서 제2농장 1계곡을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곳이라서 곳이고, 또 방향은 동북을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약 한 1000평에 가까운, 저 하단부 쪽으로 해서 약 한 1000평 가까이까지, 1000평이 아마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5년 전에, 6년 전에 이곳에 파종을 해서 일부 산삼들은 모판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 심었고, 또 삼을 많이 캐왔고, 남은 한 이제 6년을 맞이하는 삼들은 저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작년 가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그렇게 뚝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달리 한번 이렇게 작업을, 모판을 만들어 보는 것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파종을 할 때 경사도가 있는 곳에는 이 식파종을 해서 옮겨 심는 모판이 아닌 곳, 약간의 경사도가 이렇게 있는 곳에는 이 땅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복토로 해서 약 한
2cm에서 16cm 간격으로 실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직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땅이 좋고 이렇게 좀 평지에 가깝고 이렇게 보면은 작업하기가 쉬운 곳에는 경사도가 많은 경사도가 심하지 않는 곳에는 그냥 이렇게 모판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점심을 먹고 우리 회원들한테 약속을 했고 또 우리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이렇게 금년에 처음으로 식파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 일농장 4계곡에 그건 완전히 음지입니다. 16일과 17일에 걸쳐 많은 눈이 내려서 그곳에는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어 녹지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3, 4일은 더 걸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선 이곳으로서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캐지 않는 것을 이렇게 옮겨 심어서 이렇게 뚝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폭 자체가 넓지 않는 곳에는 사실은 이 비가 와버리면은 이 양옆으로 이렇게 폭우가 오면은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배수로를. 그래서 뭐 낙엽을 쳐가지고 금년 봄에 또 하면 되지만은 번거로워서 이 둔화를 모아서 이 양쪽을 모아서 이렇게 중간에 이 흙을 이렇게 다시 이 넓이가 좀 이렇게 넓지요. 이거 하고 예. 그래서 이 둔화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모판을 지금 해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옛날에 하주민들이 많아서 산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엽들이 많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흙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 소나무가 지금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약 한 250년에서 300년이 된 소나무인 것입니다. 제가 안아도 다 앉지를 못하고 엄청나게 큰 소나무입니다. 예. 아마 저런 소나무는 잘라서 이렇게 보면 경복궁이나 이런 데 아마 가져가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위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이렇게. 예. 내가 볼 때는 한 200년이나 250년이나 한 300년 된 나무로 소나무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렇게 이 나무 가지가 옆으로 안 번져 있기 때문에 이 좁은 폭설에 넘어지지 않고 생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밑에 화면으로 보시면 알지만은 저 밑쪽으로는 100년에 가까운 소나무들이 다 이렇게 넘어져서 내일 전기톱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 넘어지고 산밭에 이렇게 부러진 것은 톱으로 제거를 할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이 방송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아주 이 제 1농장 2계곡에 가면은 그 10파종을 한번 이렇게 뚝을 하지도 않고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서 땅을 전면적으로 복토로 해서 그곳에 이 실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째까지 잘 자라다가 2년이 되는 해에 완전히 땅을 너무 토양이 좋고 이렇게 보면은 기름진 땅이라서 부엽토가 많은 땅이라서 그냥 이렇게 배수를 파지 않고 제가 겁없이 땅을 이렇게 복토로 해서 그곳에다가 무작정 이 실을 파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그 부엽토청이 좋고 이렇게 토양이 좋은 곳에는 그때 비가 이렇게 한번
이 장마가 길은 것도 아닌데 한 며칠이 거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서 그곳에 이 땅이 이렇게 보면은 물에 잠겨버려서 그 해에 산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파종을 계단식으로 파종을 하는 직파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목판을 만드는 것은 필히 이렇게 조금 배수를 충분하게 높게 파 주셔서 이렇게 배수로로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이렇게 배수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 높은 곳과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충분하게 배수로가 파져서 조금 빗물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자연적으로 이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도록끔 해줘야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모판을 만들고 땅이 이렇게 조금 넓은 지역은 배수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끔 합니다. 그것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사도가 약간 있는 곳에 이런 곳에는 그냥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직파를 해서 이 모판을 안 하는 곳은 경사도가 있는 곳에는 계단식으로 땅을 복토로 해서 부엽토를 넣고 파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많은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큰 봉투인데 이렇게 작년 가을에 개갑을 해서 11월 초에 약 한 2달에 걸쳐 이 겨울가에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개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가을에 파종을 하면은 이 사실은 개갑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이 파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산에는 여러분들은 낮에 잘 몰라서 그런데 뭐 두더지는 굴로 파는 것이지만은 산쥐와 이 쥐가 아주 적습니다. 이 들쥐가 엄지손가락만한데 그것들이 새끼들을 한 6마리를 놓곤 해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겨울 잠을 자는 다람쥐나 들쥐나 청설모 이놈들이 이 개갑을 하지 않는 것을 알면은 그것에 씨를 뿌리 놓으면 어떻게 알고 아무래도 부엽토청이 부드러우니까 복도를 했으니까 이놈들이 와서 전부 다 깨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람쥐는 제가 그 방송마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놈들은 그 자리에서 깨어 먹는 게 겨울 잠을 자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 굴을 파서 한 군데 모아놔 놓고 이렇게 둡니다. 겨울 잠을 자는 다람쥐는. 그래서 지란 놈들은 그 자리에서 깨어 먹어버리는데 이 다람쥐들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 이렇게 굴러 파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갑자기 또 보면은 우리 콩나물 단지에 나오듯이 이렇게 많은 이 산삼이 발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 다람쥐들이 머리가 좀 나쁘다고 그러네요. 다람쥐들이 자기가 굴로 파도 그 굴 판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이 들쥐라는 놈이 개갑을 하지 않는 실을 보면은 완전히 다 깨어 먹어버립니다. 하나도 없이.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파종을 했는데 이제는 다람쥐하고 생쥐한테 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작년 이렇게 가을에 개갑한 것을 봄에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이 정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개갑을 하지 않고 이 땅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매를 많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은 있는 그대로 제가 20년에 가깝게 이 농사를 지으면서 뭐 다른 농사는 지을 줄 모릅니다. 하나도. 그러나 이 어느 정도의 제 경험을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홍천에 계시는 우리 김상경 의원님과 몇 분들은 이제 가져간다고 그래서 아직 눈이 안 녹아서 아마 요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올 것입니다. 그때 가져가시도 충분하고, 제가 옛날 동영상을 한 5, 6년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4월 4일 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파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또 이렇게 보면 빨리 해동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이 개갑을 해서 냉장고 그러니까 야채를 담는 그곳에 이렇게 비닐 지갑에다가 넣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은 이 씨들이 인삼씨보다는 조금 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개갑을 하고 나면은 요 씨 자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져가 있죠. 요것을 파종을 하게 되면은 4월 한 말경에 이렇게 지상부 새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뭐 올라오면은 뭐 어김없이 1구 2엽도 아니고 1구 3엽입니다. 대는 하나고 이래 보면은 엽이 이 세입으로 3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렇게 벌어진 것을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개갑한 것입니다. 개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을에 만일 이거를 개갑을 하시면은 야채 냉장고에 영상 2도에서 이 4도 온도에다가 이렇게 비닐 이렇게 지퍼에 잠그고 이래 그 박스에다가 넣어 두시면은 아무런 이상 없이 봄 되면은 이게 지금 보면 며칠만 있으면은 그냥 두어도 요렇게 볼펜 심 같이 조금 나옵니다. 그때 심어도 되는데 가장 지금이 해동만 되면은 지금 심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또 제가 그때 그 한 6, 7년 전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처음에 씨를 그때는 많이 받았고, 그때는 장마가 없었고 정말 가뭄에 많이 시달려서 제가 이렇게 그 연못을 하나 조그만하게 옹달샘처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산에. 예, 그래서 지금 2002년도, 3년도, 작년, 4년도, 3년에 걸쳐 장마가 길어서 엄청나게 장마철에 이 국지성 호우와 많은 비들이 내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백이 안 당하려고 제 1농장 2계곡에는 인삼처럼 한번 비가림을 한번 해볼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씨가 남은 이 씨는 인삼씨보다는 이 담화가 적습니다. 예, 이 산삼씨는 이렇게 인삼씨보다는 확실하게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가는 것은 채로서 버려버렸고, 개갑하기 전에 조금 담화가 이렇게 균일한 것만 제가 이렇게 개갑을 해서 그동안에 비치했다가 지금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냉동실 어느 온도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채 우리가 타이밍에 그 냉장고에 보면은 가정마다 다 냉장고 있겠지만 그
영상 2도에서 4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영상 2도에서 4도에 보관을 하시면은 지금 아무런 이상 없이 이 봄에 파종을 해도 새싹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 하고 씨를 많이 구해서 인삼씨를 뭐 이것은 산삼씨입니다만은 그 산양삼 하시는 분들도 이 씨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비닐백에다가 박스에 이어서 냉동을 시켜버리세요. 냉동을 시키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보관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년에 걸쳐서 이 장마가 많이 와서 씨를 못 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이렇게 씨를 다 파종을 못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었다가 냉동실에 있는 것을 두었다가 이렇게 개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장마가 많이 오면은 씨는 절대 수확을 많이 못 합니다. 이 씨가 이 꽃이 필 시기에 6월 초에 이렇게 보면은 삼대가 이렇게 다 자라서 폭우를 맞아버리면은 꽃이 필 시기에 비를 많이 맞아버리면은 열매를 많이 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삼은 비가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비닐하우스에 아닌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는 삼들은 바로 이 비를 맞고 꽃이 피는 시기에 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생기는 그 시기에 비를 많이 맞아버리면 다 떨어져서 그 해에는 시수확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여유가 생기면은 될 수 있으면 인삼씨도 장육을 뺏겨서 알맹이를 이 체에 걸러서 큰 것은 개갑을 하시고 작은 것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그 점을 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씨가 있지만은 이 씨가 자그마치 이래 보면은 한 15,000개에서 20,00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만큼 산삼이 많아야 이렇게 씨를 얻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식파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이렇게 보면은 배수로가 약 한 35cm에서 약 4cm까지 이렇게 뚝을 복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좋은 곳에는 정말 그 한 2번 정도 이렇게 다시 또 흙을 더벼서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엽토가 없는 곳에는 산삼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부엽토가 좋은 곳에는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봐도 이렇게 평지에 가까운 곳에는 모판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한 이 정도 간격으로 이 모판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모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소물게 너무 붙이지 말고 요렇게 요 정도로 하면은 딱 됩니다. 그러면은 자, 파종한 것을 보셨죠? 그러면은 이 뚝 옆으로는 가지 말고 뚝이 조금 무너질 일이 있으니까 갓 쪽으로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약 한 2cm에서 한 3cm 정도 3cm 정도에 덮어두면은 아무런 이상 없이 아마 4월 말경이나 5월 초에는 거진 다 이렇게 새싹이 나올 것입니다. 새싹이 나올 때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2고랑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넓지 않게 계곡 이렇게 보면 약간 경사가 심한 곳에는 제가 이렇게 뚝을 안 만들고 직파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저희 방송은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날짜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시파정한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동영상을 촬영을 할 줄 몰랐을 때는 그동안에 약 한 15년 동안은 일기를 썼습니다. 산삼.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다음 우리 후대들이 이 기록을 보려고 그러면은 저희 동영상이 지금 약 한 400개 정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제형 야생 산삼과 제형 야생 산삼 TV가 두 개를 합치면은 약 한 650개 정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잘 보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상 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릴 때 이렇게 이 모종이 나왔을 때가 이 세상 눈이 나왔을 때 이 발화가 됐을 때 정말 이 장마가 많이 오면은 장마가 많이 와버리면은 비를 많이 맞아버리면은 뭐 조금의 비는 괜찮은데 이 비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는 곳에는 많이 오면은 그냥 사매라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아무리 산삼이 자생이 좋다 손 치더라도 정말로 이 사내라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판을 만들 때 이 시가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직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모판을 만드시는 분들은 필히 이렇게 이제는 비가림 인삼처럼 비가림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제가 제 일농장 2계곡에 이렇게 크게는 안 하지만은 이 비가림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달 말경이나 31일이나 4월 초에 한번 그 인삼처럼 이렇게 고랑을 파서 비가림을 한번 해볼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야생 산삼은 어릴 때 1년과 2년에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새순이 처음 나왔을 때 국지성 호우나 물이 많이 잠겨버리면 비를 많이 맞으면은 산삼 아니라 다른 잡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삼하고 이 산양삼은 산이라는 것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저희 이 방송을 이렇게 구독하시는 우리 보면은 그 산양삼 하시는 분들이 장례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제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군데는 산양삼을 산에서 제대로 하더라도 아무리 엄지고 수목이 있더라도 비가 많이 맞아버리면은 1, 2년에는 무조건 사매를 하는 것이 다 완전히 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진 90%, 80%는 사매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3년에 걸쳐 정말 제가 정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우리 회원이 아닌 분, 또 산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간혹 이렇게 봄에 이렇게 보면은 산삼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삼을 어떻게 먹어야 제일 약효가 좋으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또 어느 계절에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고 얘기를 하는 걸 물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뭐 제 경험으로, 또 우리 그 심한이 하시는 분들이나 약초 하시는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관계없이 산삼을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산삼이 귀하고 오래된 산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을 삼이 제일 좋습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지상부 이렇게 보면 잎이 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이렇게 성분들이 뿌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식물, 이렇게 더덕이나 도라지, 이렇게 당귀나 모든 이렇게 뿌리 식물들은 가을에 가장 약효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봄이 되면은 더덕이나 이렇게 보면은 뿌리 식물들, 이 약초 같은 것도 이 봄에는 이렇게 그 겨울에 긴 잠을 자고 봄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는 몸통에서 영양가를 전부 다 지상부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먹는 것보다는 가을 삼이, 저는 가을에 채취한 삼들이 가장 약효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은 제일 향이 강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가을에 지상부가 다 누렇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땅이 얼기 전에 채심을 해서 먹어보면은 그때가 향이 가장 좋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듯이 이렇게 모판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모판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붙여서 이렇게 한 고랑에 약 한 30개의 실을 뿌리도 괜찮지만은 2년 후에 3년째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직파를 하시는 곳은 이렇게 보면은 땅이 좋은 데는 사실 거기에서 모판을 옮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답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로 이 시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땅이 많은 분들은 적어도 12cm에서 16cm 간격을 두고 직파를 하시는 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파하시는 분들, 이렇게 약간 경사도가 있는 곳에 파종을 하시는 분들은 12cm에서 18cm 정도 간격을 두고 떠문 이렇게 복토를 해서 심으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점심을 먹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들과 약속했듯이 이렇게 10파종 모판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땅이 이렇게 약간의 경사도가 이래 있습니다. 저 밑에하고 이 산이 조금 높은 곳인데, 높은 곳에 이렇게 평지가 있는 곳인데, 양쪽 계곡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여기 이제 배수를 다시 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양쪽으로 배수를 파주고, 이 지금 보면 이 선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수평이 직선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배수를 팠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낙엽이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곳은 배수로에 이것을 다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낙엽들을 이렇게 제가 치우면서 모아놨는데, 여기 배수로를 팔 때 이곳에 흙을 덮고 한 2년만 있으면 이것이 전부 다 이 흙의 무게에 다져져서 여기에도 산삼을 심으면 정말 좋습니다. 뿌리가 정말 길게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다지시기 때문에 여기서 배수를 파서 이 낙엽이 있는 곳으로 올려주면은 낙엽이
이렇게 다져져서 한 2, 3년 후에 이것도 3을 심으면 좋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구독하시는 우리 여러분, 그래도 요즘 어떤지 그래도 제가 올 방송을 시작할 때는 450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480, 오늘 아침에 보니까 486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회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지는데 이 방송이 좋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저렇게 이번에 뭐 멀리 저게 지금 뭐 100년에 대한 이 소나무들이 저렇게 부러지고 뽑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일 아마 다 정리를 해서 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시간이 나면은 항상 저희 농장을 방문해 주시면은 있는 그대로 견학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